오늘 그 뉴스가 떴는데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한 빚이 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돈이 한 부실 폭탄이 지금 한 1,000조 돼요. 오늘 나이스 심평에서 발표했다고 뉴스 기사에서 나왔는데 뭐 다 지금 현금화하냐고 난리고 지금 이게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단은 IMF 때보다 지금 더 장사도 안 되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공황 구매라고 그러죠. 공황 구매. 이거 이제는 이야기가 공황 구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황 구매한 게 2020년부터 이제는 2년 반 동안 주택담보대출 공황 구매한 사람이 226만 명인데 여기부터 이제 이게 꼭지점이었다는 거죠. 2차 폭등 시기. 네, 주택 구입 부담지수 보면 알겠지만 155 이상 되는 거. 이게 이제 여기는 답이 없는 거죠. 400조 되는 거. 226만 명 400조. 이자가 2배 올랐으니까 거기다 기업이나 이제 법인 대출로 끌고 온 거하고 기업 대출 부실까지 하면 1,000조 원 가까이가 지금 부실 폭탄이에요. PF가 160조인데 다 기업 대출까지 합치면 지금 1,000조 원 가까이가 지금 부실 폭탄이죠. 왜 이번 사태가 무섭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400조 보증을 섰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부실을 무기한 연기해줬습니다. 무기한. 그러니까 4년 가까이 부실 폭탄을 부실 파악이 안 되는 폭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터질만 하면 정부에서 유예, 원금 유예, 이자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보증.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부실이 없어요. 놀랍게. 이번 사태가 세계 1위의 가계대출 증가율이고 부실이 엄청나다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IMF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습니다. 수출은 올해만 500억 달러 적자고요. 그리고 물가 폭등에다가 실질적인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고 임금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4% 됐습니다. 올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래서 모든 부실을 문재인 정권 내내 이게 원래는 문재인 3년차쯤에 터져야 되는데 박근혜 때부터 이제 묻지마 대출이라 다 계속 부실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이스 심평에 400조 이게 위험이 있다는 게 저 2020년 보시면 알겠지만 150 주택 구입 부담에서 155부터 대출받은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반토막 나면은 저 226만 명 대다수가 뭐만 남냐가 빚덩이만 남는 사람이거든요. 빚만.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면서 50%를 대출받았다 그래도 50%가 폭락을 하면 50% 가까이가 떨어지면은 뭐만 남 226만 명 440조 부채만 자산은 없고 부채만 남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 빚쟁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사상 최대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사람들한테는 지옥과 악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가 안다고 얘기하는 제가 볼 땐 몰라요. 이게 왜 무섭냐고 제가 느끼냐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뭐니 다 자기 일정대로 정치인 자기 일정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뜻대로 정책을 지금 다 각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선거에 조금이라도 악영향 주면 전부 유예, 정부 보증, 정부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파악이 안 돼요. 부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고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 같으면 연체율이 최저입니다. 연체 폭탄이 터질만 하면 정부 지원, 추가 대출, 정부 보증. 그게 기업 대출도 그렇고 부동산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226만 명 파산이 거의 확정된 분들일 거예요. 나이스 심평에서.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대출 평균 금액이 4.6억입니다. 아마 지금 5억쯤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이냐고. 자영업자가 대출이 400조인데 800조가 됐어요. 일단 자영업이라는 사람들이 800조 원입니다. 이건 100%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출, 자영업대출, 중소기업들, 대기업 대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다중채무하신 분이 지금 5억이에요. 5억이라고. 5억을 어떻게 갚아요,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예전에 다중채무자가 한 2억 됐습니다. 지금 500만 명이 다중채무자인데 450만 명이 500만 명이 조만간 넘을 것 같은데 500만 명이 지금 신용 파산 상태입니다. 500만 명이. 그런데 자영업은 무제한 대출 내줘서 지금 자영업자는 장사만 하면 무제한 대출 내줘서 지금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평균 대출액이 5억이야. 아니 말이 되냐고. 5억을 어떻게 갚냐고. 이건 자영업자든 기업 대출로 분류되어 있는데 평균 대출액이 5억이 4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중채무자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미친 거였던 거예요.
지금 이 개인 사업자 다중채무자가 40만 명 200조. 40만 명이 200조를 빌렸어. 이분 200조 이거 못 갚습니다. 여러분 40만 명 200조 저거 못 갚아요.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 기업 대출만 자영업자 대출만 지금 200조가 부실이야. 200조는 못 받아요. 왜 대출을 해줬냐고. 40만 명 200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런 돈들을 어떻게 했냐. 기업이나 중소기업 부실 폭탄도 한 200조 돼요. 자영업자 다중채무 사실상 망한 사람들 가게 망해 5억을 갖다 지금 이자를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자영업자만. 주택구입 부담지수 155일 때 집값 공포 투기 유튜버들 집값 공포 언론하고 투기 유튜버들이 펌프질로 226만 명 사실상 이건 망한 거예요. 부실 1000조 원입니다. 대충 추정이 지금. 근데 사상 최저 연체율이었어요. 왜 오늘 이게 일요일날 주 메인에서 계속 올라왔냐? 바로 한데 자영업자한테 불쌍하다고 200조를 대출해주는 미친 나라입니다. 묻지마 주택담보 400조 한 나라 지금. 400조 원, 자영업 200조 원, 중소기업 200조, 대기업 200조. 깔끔하게 1000조입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이 돈을 지금 이자고 뭐고 유예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1년 사이에 2배가 뛴 거예요. 금리가 2배가 된 거야. 다 변동금리니까. 지금 무제한 유예를 한 거예요. 무제한 유예. 1000조 원 부실 폭탄을 무제한 유예를 했습니다. 관리를 한 게 아니고 조짐만 안 좋으면 계속 원금도 유예, 이자도 유예. 이번에는 내가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 예정 물건이라는 거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정 물건. 어느 지역 예정 물건인데 그냥 고양시를 예정 물건을 해봤어 아마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 다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해봤어요. 지금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파트 경매 물량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을 것 같아? 경매만, 공매 빼고. 이게 예정 물건인데 자, 이 강남구 봅시다. 강남구.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파트가 지금 예정된 경매 물량이 끝이 없어. 강남구 지금 집 사면 안 돼. 왜? 아파트 매물 물량이 홍수야. 다 아파트야. 다 비싸나. 논현동, 두산, 요진, YC 뭐 하여튼 지랄이든. 여러분이 TV 나왔던 아파트 다 경매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이러니까 고양시는 어떨까 내가. 자기 동네 예정 물건 봐봐. 답이 올 거야. 전국의 아파트 다 경매에 나오고 있어요. 예정 물건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망해서 다 나오고 있어. 이게 고양시야. 김포시 뭐 이렇게 사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경매 약찰 받아. 지금 지금 나이스 신평이 올라온 거 보면 지금 200만 명이 그게 언제 끝날까 이게 경매가 언제 끝날까? 나는 그게 궁금해. 언제 끝날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유예가 안 됩니다. 부실이잖아.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걸 인정하겠냐고. 지금 이 사태가 헬게이트 핵폭탄이 지금 유튜브에 떠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염려했던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 변동, 체제 변동이 지금까지 부실이 쌓였던 화라산이 밑바닥부터 폭탄을 터지는 겁니다. 왜? 무제한 유예라. 그러니까 무제한 유예 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재 부실은 정말 거의 이렇게 증가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데 다 유예해갖고 지금 되게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사에 이렇게 연체를 낳고 이렇게 건전한 적이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자본사에 이렇게 잘 관리되고 이렇게 기록적으로 수익은 높고 연체율은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상 최대 수익인데 연체율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전부 정상처럼 보이는 위기라는 거예요. 은행은 최대 수익, 원래는 은행이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은행 수익의 은행의 탐욕에 따라서 부실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이렇게 갭 차이를 조정하는 건데 이번 사태는 그 사태 아닙니다. 은행이 사상 최대, 자본사의 사상 최대 이익인데 자본사 전체를 우리 한국 경제 자본사 최저 연체율입니다. 이게 11월부터 연체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 달부터. 그래서 저번 달부터 위기 시그널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번 생각해요. 아니, 자영업자가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다중채무자가 금리가 10에서 15%예요 지금. 다중채무면 5억에 대한 10%면은 이자만 내도요 월 500만 원입니다. 장사해서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월 500으로 이 사람들 낼 수 있어요? 원리금 상환은 해더라도 그냥 망할 사람 200조 원이 벌써 정해졌어요. 40만 명. 못 갚는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가 뭐냐? 부채를 더 내게 해서 이자 내는 힘들어요. 그럼 부채를 더 내세요.
대출을 더 받으세요. 원금하고 이자를 그럼 유예합니다.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 더 받으시면 되죠. 이게 DSR 만나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 500씩 갚아야 돼, 이자만.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원금은 고사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8% 못 넘기게 하려는데 넘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근데 천정 부실 폭탄이면요, 금리 5%만 하면 1년에 50조를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금리 10%면 100조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만. 그래서 금융권이나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금리도 폭등하고 있고 고환율에 고물가에 연체가 사상 최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제한 유예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주담대부터는 터질 것 같은데, 내년 3월 5월만 돼도 터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진짜 핵폭탄인 자영업자가 내년 가을에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핵폭발 쓰나미는 상반기에는 주담대, 하반기에는 자영업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연도 넘어가면서 중소기업, 대기업들, 금융업, 부도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아비규환 지옥되는 거예요. 상반기가 아마 주담대 폭탄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만세 드는 게. 금액들이 커서 그러나? 그래서 주담대는 상반기부터 터질 것 같고, 자영업은 내년 한 유예가 10월 달까지거든요. 그 다음 더 유예를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되면 10월 넘어가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영업들 터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때는 10%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주담대는 10%, 15%, 20%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터질 거야, 아마. 아니라면 나는 이번에 빈집 200만 원 갈 것 같은데? 몇 년 내? 지금 제2IMF 때가 더 힘들다니까, 내수 경기. 자영업자 폐업률 지금 안 나오는데요. 상상을 초월해요. 코로나 때보다 폐업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터지냐 그러면 자영업자 부실폭탄도 계속 장사하세요. 관리비 인건비는 누가 줘요, 그러면? 관리비, 재료비, 인건비는 그냥 어디서 하늘에 떨어지나? 지금 보세요. IMF 때보다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다 망할 판이에요, 사실상. 뭐 이렇게 부실폭탄 유예해줄게 그러니까 장사가 다 만세들 쪽이에요. 장사가 안 돼요, 다. 돈도 없고, 이자 내냐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됩니다. 돈들이 없어요, 그냥. 왜? 이자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자를 유예하든 원금을 유예하든 그냥 폐업이에요. 그냥 폐업 쓰나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5억은 저거 200조는 제가 볼 때 정부나 전부 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권 전체 자본 금액이 180조인데 1000조면은 이번에는 나라에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내년 한 3월이나 5월부터 주담대 폭등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태가 내후년쯤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번 사태 쓰나미가 터지는 거 보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버텼던 사람도 그냥 다 이겁니다. 만세입니다. 나는 1년 더 그냥 다 폐업한다 봐요, 내년부터. 이번에 내환위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환위기. 극도의 내수 침체라니까. 그걸 못 느끼겠냐고. 지금 내수 침체를 못 느끼는. 동찬들 술 먹자고 전화 안 오잖아. 연말인데. 모임하자고 전화들이 안 오잖아. 다 잘 나가고 집값 오르고 작년까지 코로나인데도 만나자고 그랬는데 올해 안 오잖아, 전화가. 코로나 끝났는데 모임 회식이 없잖아. 회사에서 지금 모임 회식들 있어? 거의 없잖아. 지금 회사 다니면은 지금 분위기 어때? 지금 자영업자 얼굴 봐봐. 분위기 어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 연말부터 구정 지나면 다 내쫓는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았지? 아니, 회사 운영해봤자 인건비 뭐 적자인데 사람이 다 자르는 거지 뭐. 고환율 고물가에는 대규모 실업은 당연한 겁니다.